간부 언어폭력의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정직에서 이제 감봉이 이제 기준이 되는데, 가중 요소가 있는지에 따라서 정직 이상 중징계가 나올 수도 있고, 감경 요소가 이제 있는지에 따라서 감봉 이하 경징계가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언어폭력 징계 시 이제 주요 고려 요소 7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우선 가중 요소 3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이제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중 요소입니다. 그런데 이제 몇 명 이상이 다수인지가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해자가 두세 명인 경우에는 각 횟수가 이제 한 번 정도라면 상습적이지 않다, 이 점을 이제 어필을 하거나 다른 강경 요소들을 강조함으로써 피해자가 이제 다수라는 것이 부각되지 않도록 해서 이제 중한 징계가 나오는 것을 막았고요. 두 번째, 이제 가해자가 지휘 감독자인 경우 가중 요소입니다. 소대장, 중대장 등 이제 지휘관이 자신의 이제 지휘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어폭력을 저지른 것이라면 이제 가중 요소로 고려됩니다. 그런데 저는 이제 지휘 감독자인 경우였다고 하더라도 그 아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한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그런 점들을 이제 강조했었고, 그 결과 이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세 번째, 상습적인 경우 가중 요소입니다. 그 기준이 이제 보통 횟수와 이제 기간이 되는데, 횟수가 많았다면 이제 기간이 길진 않았다, 이걸 이제 어필하고, 기간이 길었다면 횟수가 이제 적었음을 이제 강조함으로써 상습적이라고 이제 볼 수 없음을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서 잘 반영함으로써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감경 요소 4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처벌 불원,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감경 요소입니다. 그런데 이제 최초 상담을 하다 보면 피해자와 분리되거나 피해자에게 이제 함부로 접촉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럴 경우 이제 군사권 전문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와 이제 접촉함으로써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, 일회성 단순 우발적인 경우. 세 번째,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경우 감경 요소로 고려됩니다. 그런데 이제 우발적으로 욕한 것이다, 특히 이제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, 이런 말을 징계 당사자가 이제 직접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. 자칫하면 이제 피해자 탓을 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거든요. 이럴 때 이제 변호사가 옆에 있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이제 의뢰인이 굳이 그런 말들을 이제 직접 하게 할 필요 없이 변호사인 제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이제 사건이 우발적으로 좀 일어난 점,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, 이런 점들을 이제 잘 설명하고, 더 나아가 이제 징계위원회 이제 같이 출석을 해서 징계위원들이 이제 직접 보면서 그런 점들을 이제 좀 호소함으로써 의뢰인이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. 네 번째, 복무 태도도 감경 요소입니다. 상담하다 보면 이제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은데, 군 징계는 이제 결국 군에서 군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불이익한 처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군인으로서 그동안 잘해왔다는 점은 감경 요소가 됩니다. 따라서 그동안 그냥 군 생활을 잘 해왔음을 이제 보여줄 만한 상훈이라든지 주변 군 간부들의 탄원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출할 수 있으면 징계위원회 전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. 이런 요소들을 이제 잘 알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그 징계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때 군사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